앞서 오늘 토론회가 양 사당과 그리고 두 노총이 함께 입법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함께 또 공동 주최해서 오늘 토론회를 한 걸 보니까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앞서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내년 이맘때는 확실하게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통상적으로는 제가 토론회 사연하다 보면서 앞에 나와 계신 발제자나 토론자분들한테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일부에서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발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두 분 변호사이신데 각각 한 20분 정도 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자들께서는 대충 한 10 내지 한 15분 정도 그 정도 토론회에 임해 주신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권영국 변호사께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1발제를 맡게 된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동 3권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노동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게 올바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낯설기도 하고요. 노동기본권을 실현하면 실현하지 뭐 올바른 실현이 뭐 어떤 거냐. 그만큼 현재 우리 현실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대단히 탄압을 받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굉장히 내용이 이번에 발의되려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여러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현재 노동법 내에 독소조항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걸 발제하면서 본 것은 노조법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존재 이유에 대해서 대단히 큰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노동법이나 노조법은 노동자의 권리, 헌법의 노동 3권을 어떻게 하면 잘 보장할 것인가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시대가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노동 3권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갔고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 또 복수노조 인정하면서 교수창구를 강제적으로 단일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과연 노동 3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와 정부는 노동 3권하고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이런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또는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규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게 자신들의 임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노동부에서 나왔는데 이따가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적어도 무역 제7위, 수출 제7위, 경제 대북 한 10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삶의 자체가 빈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체가 늘 공권력 앞에 짓밟히고 있고 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상에서 경제 아무리 발전하면 뭐합니까? 그 나라의 수준은 그 사람들의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가지고 그 잣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권리가 보장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 권리를 짓밟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선 이제 이번에 발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애초에 개정하려고 했던 내용 일부를 포함해서
발전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2002년도 뭐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어 왔지 않았던 것이죠. 자, 우선 그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동자가 누구냐, 또 사용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은 예전에 공장제 노동을 하던 형태에서 아주 다양한 노동 형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충분히 개정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도 옛날 공장제 노동만 생각하고 있는 노동부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개념에서 실제로 뭐 우리가 지금 어딘가요? 서울시청 옆에 가보면 재능교사 텐트 치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학습지 교사들이 사용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이 단결권은 왜 필요할까요? 약자들을 위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단결하지 못하게 하죠? 이건 사실은 법리적인 문제입니까? 필요성의 문제입니까? 이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발제를 하나? 정말 필요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입차들은 누굴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 손해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엉뚱한 잣대 갖다 대고 노동자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윈윈 전략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사용종석, 공장에서 출근해가지고 내가 직접 보는 앞에서 지휘해야만 노동자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개념입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종속해서 내가 누굴 위해서 일을 하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와 대등하게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개념을 일단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 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줄친 부분은 별도로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하나 노무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자기가 챙기기 싫으니까 중간에 누굴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급여를 지급하게 했다고 해서 자기 사용자 아니다. 이걸 이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노동부는 청년 유료 사건에서 과반수가 실업자다 또는 재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로 실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외국에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인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있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성 또는 사용사업주 파견 노동자 이 사이의 사용자성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고 늘 이제 제3자를 동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간접 고용과 사용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늘 사용자 책임이 제대로 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간접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도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 탄압, 폐업, 노조와 만들어서 활동하니까 폐업하도록 지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성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그 근로조건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느냐를 가지고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그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에 한정해서 판단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여전히 넘고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례로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권리 또 그 원래 뒤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그 배후 조종하고 이런 것은 그 속셈이 좀 겁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도록 하는 게 맞죠. 그래야 자기가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으면 이익 얻은 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 이것이 돼야 제대로 견제도 되고 올바른 이익 분배 가능하다. 그래서 사용자 개념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9쪽과 10쪽에 개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으면 되죠. 실질적인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로 취급해서 노동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뭐 동의어토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교섭에 보면 아 내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섭상에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사용자가 누굽니까? 지배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의 그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가지고 또 정부나 노동부가 굉장히 노동조합을 괴롭혔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노동조합에 부장이 들어가 있다.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잘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율성을 민주성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하는데 갑자기 부장이 들어가 있다고? 부장이 뭐 별 권한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이게 결국은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비밀을 자꾸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근로자가 아닌 자 뭐 자꾸 얘기하니까 11쪽에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이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공무원 노조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보면 뭐 업무총괄자라고 해서 6급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총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 설립 반려의 한 이유로 사유를 들었죠. 근데 그 실제로 내면을 보니까 그냥 자기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겁니다. 스스로 결정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11쪽에 줄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사, 해고, 채용, 임금, 근로시간,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자 이렇게 판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해고자의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다가 해고가 되죠. 그러면 해고가 되면 지위를 박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노동자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조합원이 안 돼야 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업에서도 그 해고자를 자기의 선배로서 또는 자기가 언젠가는 다시 취업해야 될 자기의 동료로서 조합원을 두겠다면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해서 자꾸 막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